지난해 12월 25일 밤 전남 벌교의 편의점에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초라한 행색에 배낭을 맨 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는 신중하게 도시락을 골랐는데요. 도시락 딱 하나만 샀어요. 그 라면은 가방에서 챙겨와가지고 안에서 먹다가 두세 명? 그러니까 갑자기 밖에서 먹었어요. 날씨가 추운데 그래서 왜 굳이 밖에서 먹지? 그런데 잠시 뒤 편의점 앞에 경찰이 출동하더니 남자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린 수소문 끝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운영하는 인력 사무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 갔다가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확인해 보니까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낯선 남자가 김 사장의 사무소를 찾아온 건 오후 3시 30분 무렵.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슬쩍 챙깁니다. 그리고는 우유까지 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는데요. 이 사실을 확인한 김 사장은 수상한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드러난 휴대전화 도둑의 정체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에 이어 부친 60살 전창수 씨가 사기 혐의로 오늘 체포됐습니다. 전총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였습니다. 저는 파라데이스 시티의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 좀 달랐고요. 배우도 달랐어요.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딸의 말과 달리 전 씨는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이었는데요. 남자가 저지른 범죄는 어떤 내용일까? 우린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다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깃집을 했어요. 고깃집을 좀 크게 해갖고 직원도 여럿이 있고 장사가 아주 잘 돼서 꽤나 유명한 집이었어요. 전창수가 우리 가게를 한 2-3번 왔었어. 멋스럽고 이렇게 거만했어. 옷도 잘 입고 깔끔하고 젠틀하고 나한테 선물도 해주고 뭐 일반적인 팔찌? 뭐 그거? 그다음에 이게 목기 옷 하나?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며 선물 공세를 했다는 전 씨. 하지만 미애 씨가 그에게 마음을 연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를 내가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슬퍼갖고 울고 있는데 이 사람 막 옆에서 이렇게 막 따라 우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를 나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어머, 너무나 따뜻하고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갖고 저 사람 나한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했어. 그렇게 두 사람이 연인이 되고 얼마 뒤 전 씨는 한 가지 사업을 제안해 왔답니다. 부동산 법인을 차리자고 한 건데요. 저는 현금은 3억이 넘고 내 이름으로 모든 법인을 차렸고 내 법인 카드를 갖고 밥을 먹고 월세도 주고 창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게 법인을 차릴 수가 있잖아. 데리고 온 거지. 명의와 자금은 미애 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지역 후배인 최태식 씨가, 실무는 전 씨가 맡으며 사업을 시작했다는 세 사람. 개발한다고 했던 땅이 어디니? 다 이거. 이 밑에서부터? 응, 다 6,000평이래, 6,000평. 이거 다 개발했던 자리야. 여기다 이제 공장 분양하는 거야, 이렇게 쪼개서. 그런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무렵 전 씨가 땅 주인에게 연락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전창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은행 대출이 나오려면 회사에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3억을 빌려주면은 대출 승인만 받고 금방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힘들게 줬는데 이놈이 사기를 친 거예요. 잊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건 이때부터였다는데요. 전화가 새벽에 안 돼서 갔죠. 집에 갔더니 노란 고무줄이 이만큼 있어. 돈 묵느냐고. 모든 돈을 인출한 전 씨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3억 세만 쓰고 네가 10% 주는 조건이야. 내 꼴도 도망가기 전날인가? 뭐 카드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서 인상을 했는데 빌려줬어요. 외제차 SUV인데 그 차량 그 렌트비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한 달인가 2달인가 내고 결국 사라진 거죠.
차량 렌트 사기에서 투자 사기까지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만 16억 원. 느닷없이 나타나 사업가 행세를 한 그를 사람들은 왜 믿고 돈을 건넸을까? 그러니까는 얘 혼자 하면은 그걸 못 믿죠. 왜냐면 씨가 그 당시에 고깃집을 삼겹살집을 운영해서 하고 있었고 내 마누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 여자가 신원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어떻게 보면 얘를 같이 이제 한 거고. 전창수 씨가 연인의 신용을 미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어째 조금 익숙한 얘긴데요. 자기는 남현이랑 결혼할 사람이다. 어느 정도 믿었죠. 남현이 선수랑 전청조 둘이서 가고 집 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라고 저는 계속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남현희 씨를 앞세워 범죄를 저지른 딸의 행동과 무척 닮아있는 전창수 씨의 범행. 수십억 원의 현금을 들고 간 전 씨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곳은 전남 여수였습니다. 그때 우리 3층에 식당 차린다 그래서 그냥 갔을 때 현금 가져왔거든. 박스에다 들고 왔어요. 5만 원짜리니까 사과박스 반 박스는 한 5억 되겠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통장에서 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돈이 한 11억 가까이 들어갔죠. 그는 목 좋은 곳에 거액의 인테리어를 한 뒤 고깃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3호점까지 내며 사업을 확장했다는 남자. 하지만 그의 운영 방식은 어딘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주류에도 2천 몇백만 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전에도 그건 한 1,000만 원 가까이 정리했었고 점세 밀리고 오니까 이런 거요. 저런 거 렌탈, 수너식 경우 렌탈한 거 이런 거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재료비나 관리비는 물론 렌탈 비용까지 갚지 않은 금액이 수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3호점은 제대로 영업을 한 적도 없다는데요. 대체 전 씨는 이곳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 그와 거래를 했던 업체 사장은 그 답을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부모점 체인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저희한테도 그것이 오픈을 하면 그 투자자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물건값을 결제를 해주겠다. 근데 거기서 돈을 융통하려고 했던 것 같아.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를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아합니다. 천안을 떠난 뒤부터 공개 수배범이었던 전 씨는 어떻게 태연히 고깃집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걸까요? 건물이 사모님 명의로 샀잖아요. 내가 신분증 줘보라 그러니까 시용불량자라고 신분증을 안 줬거든. 부부관계 나고 처음에 우리한테 거래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 명의로 이제 뭐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와이프 명의로 다 한 거지. 시계도 2천만 원대 사주고 그랬거든. 생일에다가 사줬다고 자랑했거든. 두 사람들 명품만 입고 다녀 아무튼. 전 씨가 결혼을 약속한 또 다른 여자 양 씨가 있었답니다. 이번에도 전 씨는 연인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다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양 씨가 전창수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게 아닐까? 우린 그녀의 오빠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봤죠. 전국에 대한민국에 쎄구른 애들을 이런 묘수로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들어버리고 다 지가 와서 보니까 지가 다 갖고 다니는 신용카드고 뭐고도 다 동생이 갚아야 할 게 이런 시골에서는 그냥 끝을 안 봐요. 끝을 안 봐요. 오지에서는 동생이 밖에 좀 나가려면 그 자리가 없다. 자신의 동생은 그저 피해자랍니다. 사업과 행세를 하며 접근한 그에게 속은 거라는데요. 하지만 전 씨는 지난 6월 이곳에서도 사라졌습니다. 1호점 가게를 매매한 뒤 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챙겨 달아났다는 건데요.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갈취하고 사라졌던 전 씨. 하지만 검거 당시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거의 노숙자 상태였어요. 그 현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수십억 원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걔는 경마를 안 하면 못 사는 애예요. 경마로 날렸겠죠 당연히. 거기서 사는 거죠. 한번 베팅하면은 뭐 500, 1,000원이야 기본으로 하죠. 그거는 중독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지인들은 전 씨의 돈이 향한 곳이 더 있을 거라 말합니다. 야 제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딸내미 한번 보고 올게 그러더라고.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제 5월 달쯤에 청조가 톡이 왔더라고요. 저 청조예요. 아빠가 저희 아빠라면서요. 저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애가 그때부터 제주도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배를 끌고 호프집인가 뭔가 크게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전 씨가 딸과 연락을 한 뒤 전총조 씨의 SNS에 사치스러운 일상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때는 전총조 씨가 제주도에서 여자와의 첫 번째 결혼을 했던 2018년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연락을 했던 아버지와 딸은 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범죄 심리 전문가는 부녀의 범죄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기 범죄를 하는 이 범죄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들이 많다는 거죠.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죠. 철저하게 그 피해자들은 일회용으로 써먹는 거예요. 결국 전 씨는 딸과 마찬가지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선명하기만 한데요.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진짜 동생 목 뛰어내려볼까봐 목 따라올까봐 나는 그 3일간 잠을 못 잔다는 얘기고. 돈도 돈이지만 마음을 유린당했잖아, 마음을. 그래갖고 1년 동안 너무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 그냥 안 깨어나고 싶었어. 게다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은 더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제 천안의 피해자가요, 짜잘하게까지 포함하면 50명 된다니까요. 지금 많아요. 전총조 씨의 진짜 아버지 전창수 씨는 재벌도 회장도 아닌 연인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었는데요. 수년 만에 재회했을 그때라도 전 씨가 딸의 범행을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멈췄다면 두 사람의 오늘은 어땠을까요? 적어도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요. 그가 걸은 길을 그 딸이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파라데이스 시티의 부장님의 아들입니다. 집이 닮은 그런가? 그렇지.